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 1인당 평균 빚이 3,8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 된 갓난아기부터 90세 할머니까지 모두가 평균 3,800만 원씩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죠. 전 국민의 부채를 다 합치면 무려 1,968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대한민국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빚이 매 분기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6%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엔 86%였어요. 그런데 2025년 1분기 기준 89.5%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위험한 수치죠. 역사가 우리에게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2026년에서 2027년 사이 대한민국 경제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식 발표한 데이터, 국제기구들이 경고하고 있는 팩트들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끝까지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큰 위기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1920년대 미국에선 싼 대출이 주식 버블을 만들었고 그 끝은 대공황이었어요. 2000년대엔 저렴한 주택담보대출이 똑같은 역할을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매번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외쳤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충격적인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5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968조 원입니다. 1968조.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만원권 지폐를 깔면 몇 번이나 왕복할 수 있을까요? 무려 4,400번입니다. 이 가계부채가 GDP 대비 89.5%에 달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에요.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볼까요? 2025년 2분기 단 3개월 만에 가계신용이 무려 25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2,777억 원씩 빚이 늘어난 거예요. 6.27 대책 이후 3분기엔 15조 원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매일 1,666억 원씩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른 상황입니다. 이건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과 같아요.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우려되는 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들어보셨죠? 2025년 9월 기준 적립금 1,322조 원 중 무려 51.6%가 주식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죠. 국내 주식에만 211조 원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퇴직연금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소위 연금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했더니 실적 배당형 비중이 79.5%였습니다. 이 중 주식형 펀드가 70%예요. 최근 1년 수익률이 38.8%나 됐다고 하니까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좋죠. 그런데 만약 시장이 붕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1997년 IMF 때 코스피가 89% 폭락했고 2008년엔 6개월 만에 57% 떨어졌어요. 그때랑 지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1997년엔 소수의 사람들만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국민의 노후 자금이 주식시장에 묶여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 2,200만 명, 퇴직연금 가입자 600만 명 이상, 이들의 돈이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도 심각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반면 지방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어요. 2024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2021년 9만 6천 건에서 4만 6천 건으로 절반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3년 연속 감소죠. 한국은행과 KDI가 예측한 2026년 경제 성장률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고작 1.6%에서 1.9%입니다. 코로나 이전 우리 경제가 3%대 초반으로 성장하던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절반 이하로 추락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잠재 성장률이 지금 1%는 후반인데 2040년대가 되면 거의 0%까지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0%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고 하죠? 우리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가 2025년 한 해 동안 9.1%나 폭락했습니다. 건설업은 고용의 핵심이고 경제의 버팀목인데 이게 무너지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이 줄고 소비가 얼어붙습니다. 악순환의 시작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사이에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제는 이 대출들이 금리 1에서 2%대였던 초저금리 시대에 실행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융자를 받으려면 금리가 5, 6%입니다. 3배에서 4배가 뛴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100억 원을 금리 2%로 빌렸다면 연간 이자가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5%로 재융자를 받으면 이자가 5억 원이 돼요. 3억 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브룩필드, 블랙스톤 같은 글로벌 부동산 거대 기업들도 이미 한국에서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들도 버티기 힘든 상황인데 지역 은행들은 어떻겠어요? 이게 한꺼번에 부실화되기 시작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충격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8%포인트나 상승했는데 이 속도가 전 세계 77개국 중 세 번째로 빠릅니다. 우리가 빚을 늘리는 속도에서 전 세계 3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같은 기간 민간 소비 비중은 1.3%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가계부채는 폭증하는데 소비는 줄어든 거죠. 빚을 갚느라 소비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밝혔어요. 가계부채가 매년 소비 증가율을 0.4%포인트씩 깎아먹고 있다고요. 만약 가계부채가 2012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지금 소비가 5% 더 높았을 거래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서서히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목을 조여오는 밧줄 같은 부채가 경제의 숨통을 서서히 막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환율 위기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22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470원을 넘어섰어요. 불과 3년 만에 원화 가치가 약 25% 약해졌습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체감 생활 수준은 훨씬 더 가난해진 거죠. 수입 물가가 오르고 주유소 가격이 오르고 모든 게 비싸지는 이유입니다. 더 심각한 건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이미 4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최고 6%를 넘어섰어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서울 아파트 사신 분들 당시엔 금리가 낮았죠? 그런데 5년 고정금이 끝나면 변동금리로 전환됩니다. 바로 2025년에서 2026년임. 그때 금리가 지금처럼 6% 수준이면 이자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예요. 월 이자가 100만 원이었던 분은 180만 원이 됩니다. 이게 감당이 될까요? 여기에 대외 변수까지 겹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 한국 수출에 타격이 될 수 있어요. 2026년 수출 증가율은 1.3%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4.1%에서 둔화되는 거죠. 이제 위기 시나리오를 그려볼까요?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5단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단계 초기 충격.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초반 사이에 방아쇠가 당겨질 수 있어요. 대형 건설사 부도나 지역 은행의 어려움이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10에서 15% 조정을 받지만 사람들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2단계 거짓 안정. 2026년 봄쯤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3에서 6개월 안정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투자를 시작하죠. 하지만 수면 아래에선 부실이 계속 퍼져나갑니다. 3단계 본격적인 조정. 2026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상황이 악화됩니다. 상업용 부동산과 기업 부채에서 부실이 확산되고 신용시장이 경색될 수 있어요. 2단계는 12에서 18개월 지속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저점 구간. 2026년 말에서 2027년 중반 사이에 시장 심리가 최악으로 악화됩니다. 실업률이 상승하고 일부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때가 되어서야 정부가 대규모 개입에 나섭니다. 5단계 점진적 회복. 2027년 후반부터 2030년 이후까지 이어지는 긴 과정입니다. 정부 개입으로 시장이 안정되긴 하지만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5년 정도가 걸릴 수 있어요. 문제는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2008년엔 금리를 5%에서 2%로 크게 낮출 수 있었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2.50%예요. 추가 인하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재정 지출도 2026년 국가 채무가 1,415조 원으로 GDP 대비 51.6%를 넘어설 전망이라 한계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대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움직임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저축을 10%만 늘려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고 계셨다면 이제부터 110만 원을 저축하는 겁니다. ISA에 50만 원, S&P 500 ETF에 50만 원 넣고 계셨다면 각각 5만 원씩 더 늘려서 총 110만 원을 투자하는 거죠. 10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은 110만 원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만 원 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200만 원 하라고 하면 불가능하죠. 하지만 10%는 충분히 가능한 범위예요.
이 10%의 추가 노력이 앞으로 닥칠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도한 레버리지는 피하세요. 비투나 영끌로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위험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시다면 고정금리 전환을 고려해보세요. 셋째,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100%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30-40%는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위기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넷째, 안전자산도 일부 보유하세요. 금이나 달러 같은 자산을 5에서 10% 정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우량자산 리스트를 준비해두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같은 대형 우량주들을 선별해 놓으세요. 시장이 크게 조정받을 때가 이런 기업들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섯째, 개인 부채를 줄이고 비상금을 확보하세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죠. 위기 때는 핵심 인력만 남기고 구조조정이 일어나니까요. 일곱째, 심리적 준비를 하세요.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용기를 내서 투자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2009년 초에 주식 사는 건 정말 무섭게 느껴졌지만 바로 그 순간이 기회였습니다. 지표들을 주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부실률, 지역은행 건전성, 회사채 스프레드를 모니터링하세요. 2024년 9월 수익률 곡선 역전이 해소됐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신호는 6에서 12개월 후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에서 2027년 이 시기는 한국 경제의 운명을 가를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고등이 곳곳에서 빨갛게 켜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춥니다. 1997년 IMF 때는 재벌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2008년엔 금융기관들이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다릅니다. 빚과 금리, 연금, 부동산이 한 번에 겹치는 구조예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광범위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1997년엔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민들이 결혼 반지까지 내놓았습니다. 2008년엔 코스피가 6개월 만에 절반 토막이 났고 그때 헐값에 주식을 산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다가올 수 있는 다음 위기, 과도한 부채, 부풀려진 자산 가격, 제한된 정책 수단, 모든 조각이 비슷한 패턴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0년 후 어디에 서 있고 싶으세요? 위기를 미리 준비해서 기회를 잡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1968조 원의 가계부채, 89.5%의 GDP 대비 부채 비율, 1.6%로 추락한 성장률 전망, 9.1% 폭락한 건설 투자, 매일 1666억 원씩 늘어나는 빚, 이 모든 숫자들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라고. 여러분, 선택의 시간입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반면 소수의 사람들은 조용히 준비했고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이제 남은 건 행동뿐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방심한 사람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